전 깜짝 놀랐어요. 견적서를 딸랑 한 장 가져온대요. 안녕하세요. 창스타TV 창스타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5번, 5번째 견적서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인테리어 사기당하지 않는 방법 중에 1번부터 4번까지는 지난번 영상을, 컨텐츠를 좀 참고해 주시고요. 5번째는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세요. 우리 스타님들이 인테리어 회사 부르고 제일 궁금해하시는 거, 빨리 받아보고 싶어 하시는 창업비용, 인테리어 비용, 창업비용 중에서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는 인테리어 견적서, 이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이제 미팅이 끝났으면 아마 몇 차례 미팅을 통해서 이제 견적서를 가지고 올 거예요. 이제 클라이언트 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공사비가 얼마 들어가냐인데, 작은 식당 하나를, 음식점 하나를 오픈하더라도, 커피숍도 마찬가지겠죠? 오픈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공사, 철거가 그냥 돼 있다고 칩시다. 그런 상황에서도 각종 설비가 다 들어갑니다. 전기 설비, 위생 설비, 그다음 닥트 설비, 그다음 냉난방 설비, 그다음 소방 설비까지 설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다음 또 이제 기초적인 공사 있죠. 목공 공사, 그다음 뭐 금속 유리 공사,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제 또 마감재 공사들이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뭐 일반적으로 테이블, 소파가 들어갈 수도 있고, 외부적으로는 또 간판이 들어갈 수도 있죠. 그렇게 따지면은 수십 가지 공정이에요. 근데 그 수십 가지 공정에 대한 견적을 전 깜짝 놀랐어요. 견적서를 딸랑 한 장 가져온대요. 딸랑 한 장에, 그냥 A4지 한 장에 전체 총 공사 금액 얼마, 목공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장짜리 또는 그냥 뭐 3, 4장짜리의 견적서를 갖고 온다는 거예요. 이런 견적서는 무조건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또 마트 얘기가 나오는데, 마트에 가서 제품 하나를 사더라도 그 제품에는 성분표가 다 들어있고요. 물론 그 제품 성분에 재료 원가까지 다 나와 있진 않지만 이런 성분들이 들어가서 그 가격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반대로 인테리어 견적을 뽑으려면 도면이 존재해야 하고요. 평면도, 그죠? 플로어 플랜이라고 하는 평면도 가 필요합니다. 어느 위치가 입장, 엔트랜스 하는 부분이고, 어떻게 손님 동선이 빠지고, 어디에 테이블이 배치가 되고, 주방은 어느 쪽으로 배치가 될 거며, 또 직원들이 이용하는 보조 주방은 어느 쪽으로, 이런 식의 어떤 평면 구성이 먼저 나와야 하고요. 그 다음에 벽 부분을 어떻게, 어떤 자재로 어떻게 공사할 건지, 엘리베이션, 인면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천정에 각종 배관들이나 배선들이 지나가게 될 거고, 천정을 쳤을 경우에 등배열들이 어떻게 될 거며, 냉난방은 어디에 매입이 될 거고, 이런 실링 플랜이죠. 천정도가 또 필요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평천입이라고 하는 평면도, 청전도, 천정도, 인면도, 이게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요. 저는 되게 궁금해요. 도면도 없는데 견적이 나와요.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없는데, 심지어 기초공사를 할 때 들어가는, 보통 이제 다루키라고 아시죠? 그런 한치각, 아니면 뭐 투바이, 아니면 기초 골재들, 아니 금속도 마찬가지죠. 뭐 20에 20짜리 각 파이프라든지, 그게 얼마큼 들어갈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그것들을 시공하기 위한 뭐 422 타카핀이라든지, 그런 타카핀이 몇 박스가 들어갈지도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그것들을 마무리하고 붙이는데 본드나 실리콘들이 몇 박스가 들어가는지, 그다음 금속 같은 경우는 용접봉이 몇 개가 들어가고, 또 어떤 기타 부자재들이 또 얼마큼 들어가는지, 그 자재를 그냥 가져오나요? 어디선가 운반 받아올 거 아니에요? 운송비, 기본적으로 서울에서 수도권 이북 이남만 지나쳐도 톤수만 올라가면 운송료가 13만원, 16만원입니다. 적은 금액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자재도 한 번 받을 것인지 두 번에 나눠 받을 것인지, 그 다음 그 자재를 받아서 현장에서 사람의 힘으로 못 들잖아요. 그럼 또 지게차를 써야 됩니다. 그럼 지게차 사용비는 몇 시간을 쓸 건지, 그 다음 현장에서 값비싼 하루에 인건비가 35만원, 뭐 28만원씩 하는 그런 기술자들, 기공이나 전공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자재를 운반시킬 수 없잖아요. 시간 아까우니까. 그럼 또 일용직도 써야 돼요. 자재 운반하는, 소운반하는 그런 일용직 인건비들은 몇 명을 쓸 거며, 다 끝나고 청소는 또 준공청소는 또 평당 얼마에 잡을 것이며, 모든 게 다 나와 있어야 견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계획도 없이, 아니면 평면도 하나 한 장 딸랑 들고, 그리고 남이 공사한 사진 몇 개 갖다 붙여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설명해 놓고 견적서를 들고 와서 계약을 한다? 사기당하신 분들 보면 다 그래요. 견적서가 일단 너무 허술하고요. 받으신 자료가 너무 빈약해요. 사기를 안 당하신 분들 보면 기본적으로 도면과 3D 자료나 어떤 공사 계획에 대한 자료만 이만큼씩 받으세요. 그리고 견적서도요, 원가 견적서란 이런 겁니다. 기업이윤이 따로 표기되어 있고요. 총 들어가는 자재비, 총 들어가는 직접 인건비, 그 다음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간접 인건비, 간접 노무비, 그 다음 이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들어가는 각종 세금들, 그 다음 이제 뭐
다른 것들이 이렇게 포함돼서 이렇게 원가 견적서 1페이지로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로 넘어가면 총괄 집계표라는 게 나옵니다. 총괄 집계표는 뭐냐면 우리가 이 공사를 함에 있어서 어떤 공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하는 총괄 집계표가 나와요. 목록이 쭉 나오죠. 가설이라고 하는 거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 뭐 먹매김도 해야 되고, 조금 더 높은 현장은 마시바라든지 어떤 가설을 또 해야 되고, 보양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의 어떤 그런 가설 내역들. 그 다음 뭐 철거간 폐기물을 여러 차례 뺍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 뭐 일명 쉽게 얘기해서 똥가리라고 하죠. 뭐 원자재를 썼는데 잘려나간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공사 현장에 산처럼 쌓여요. 근데 그것들을 매번 공사 끝날 때마다 치워주지 않으면 후공정팀이 들어와서 공사하는데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공사를 할 때마다 항공정이 끝나면 청소를 항상 해줘야 되는데, 그런 폐기물을 빼는 공사간 폐기물 처리 비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주요 공정에서 목공, 자재비 얼마, 인건비 얼마, 경비 얼마, 이런 식으로 나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금속도 자재비 얼마, 인건비 얼마, 경비 얼마, 모든 공정이 그렇게 나와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세부 목록들이 나옵니다. 가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죠. 먹매김이라는 거는 평면도를 어디가 입구고 어디가 주방이고 이런 것들을 바닥에다가 철거가 다 끝난 상태에서 먹을 튀겨서 클라이언트들이 한눈에 공감감을 느낄 수 있게 해줘요. 그리고 나서 벽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럼 먹매김 작업들이나 청소관의 후공정을 위한 보양들, 그 다음 자재 운반 비용, 그 다음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재가 올라면 화물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그 화물 비용들, 그 다음에 뭐 지게차라든지 이런 장비 사용들, 그 다음 공사간의 폐기물 빼는 폐기물 처리 비용들, 이런 것들이 디테일하게 표기되어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이제 우리가 공사를 할 목공, 금속, 유리, 전기, 뭐 소방, 닥트, 뭐 냉난방, 이 순서대로 쫙 나와 있고요. 우측으로 세 가지를 보시면 자재비 내역, 인건비 내역, 경비 내역, 그래서 토탈 내역이 각 공정별로 다 나옵니다. 우리가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합판이 몇 장이 들어가는지, 합판도 종류가 다양해요. 5T, 9T, 12T, 11.5T, 뭐 굉장히 다양한데, 뭐 욕구 합판, 합판들이 쓰이는 용도가 다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욕구 합판 같은 경우는 카운터를 만들고 싶은데 우리는 각진 카운터가 싫어. 끝에가 이렇게 아로지게 굴리고 싶어. 그럴 땐 굴리는 용도로 그 합판들을 쓰는데요. 오징어 합판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굴려달라고 했는데 견적서에는 욕구 합판이 없어. 오징어 합판이 없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런 부분을 정상적인 회사라면 견적서를 다 설명드려요. 고객님, 이 합판은 어느 부분 할 때 사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몇 장 정도 사용이 되고요. 저희가 가격은 이 정도에 받고 있습니다. 이런 공정 설명을 하면서 견적서를 풀어드려요. 이걸 다 출력을 하게 되면 견적서 양만 한 이 정도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이런 자료들을 다 받아보신 분들은 제가 장담할게요. 이렇게 하고 사기치는 회사는 오히려 제가 볼 땐 그 회사가 더 이상한 회사입니다. 이렇게 공사 준비를 잘 할 수 있고 자재에 대한 이해도와 우리가 이 공사를 함에 있어서 들어갈 자재 목록표까지 다 뽑을 수 있는 회사가 왜 사기를 칠까요? 절대 그럴 일 없겠죠. 그래서 견적서를, 올바른 견적서, 원가 견적서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견적서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회사한테 이제 원가 견적서를 받았어요. 올바른 원가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스타님들이 뭘 하셔야 되냐면 바로 컴퓨터를 켜세요. 아니면 휴대폰으로 네이버 형한테 물어보시면 되는데, 견적서에는 왜 원가 견적서냐면 원가 표기가 돼 있는 거예요. 석고보드 한 장에 3,300원, 뭐 3,600원, 받는 가격이 다 다르긴 하겠죠. 그리고 석고보드도 재질들이 더 다르긴 하지만 인터넷에 석고보드 36 또는 뭐 900에 1800 사이즈를 기재를 하시면 그 단가가 인터넷에 최저가로 비교가 쫙 나옵니다. 근데 이제 뭐 허위 매물 말고 정상적인 거래가에서 최저가를 보시면 가격에 대한 게 다 원가가 나와요. 그러면 원가 계산서의 내역들을 쭉 쳐보시면 이 회사가 제품을 얼마에 쓰고 있구나, 그리고 허위로 작성된 게 아니구나, 뭐 이런 것들을 또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원가 견적서를 받으시고 꼭 확인을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이 견적서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많이 해봤어요. 제가 이제 피해보신 분들 상담하면서 보통 이제 제가 달라고 하거든요. 그 사기친 회사가 줬던 자료에 대해서. 그러면 정말 몇 장 안 돼요. 계약서 딸랑 뭐 3장짜리 하나, 견적서 하나, 디자인 자료도 없어요. 이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견적서적인 부분이 얼만큼, 이 원가 계산서가 얼만큼 중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이 부분만 다뤄봤습니다. 다음에 공정표 확인하는 방법, 그 다음 공정표를 왜 확인해야 되는지, 대금 지급과 직결된 얘기거든요. 그래서 공정표 확인해야 되는 방법과 3D를 어떻게 받아봐야 되는지, 3D가 왜 중요한지, 이런 또 내용들을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창스타TV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나머지 내용으로 사기 안 당하는 방법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인사할게요. 안녕!